자, 그러면 교과서 65쪽입니다. 중요한 개념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를 배웠고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깝게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 등에 영향이 미쳤다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주와 한반도 고대 국가에 형성된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와 한반도면 고대에는 우리 한국이었었죠, 그렇죠? 한국의 역사.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고조선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일본 고대 국가. 일본에도 이제 여러 왕조가 이제 있습니다. 왕조라기보다는 왕조는 하나죠. 일본은 일본 왕이 자기네들을 이제 천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덴노라고 하거든요.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그렇고 다음 페이지로 넘으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요.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가 문명을 처음에 역사에서 배웠을 때 청동기 시대고 큰강 유역이고 그쵸? 계급이 발생했고 문자가 나왔고 그런 거 이제 배웠었잖아요. 문명에 들어가는 것들 그쵸? 문명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권의 특징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네요. 오늘 좀 빨리 끝나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아까 65쪽으로 다시 와서 이번에 이제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자, 먼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과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사 최초의 나라는 이제 고조선이다. 그죠? 고조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3이 되면 역사 2에서는 이제 한국사 배워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는 거예요. 세계사. 자,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3학년 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은 조금 이제 개념만 봅시다. 고조선 배우고 고조선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이제 삼국시대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삼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죠. 신라 삼국통일.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구려 땅 있죠. 거기에는 이제 발해가 이제 나타납니다. 발해. 나라 이름이 발해고 그래서 이 이거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을 통일신라라고 이제 하는데 발해랑 합쳐져가지고 요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그래요. 남북국시대. 우리 위진남북조 기억나시죠? 중국사에서 위진남북조 그쵸? 그래서 그것도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남국에는 신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통일신라죠. 북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해가 있는 거죠. 이 남북국시대가 있었다. 근데 현재도 사실 제2차 남북국시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남쪽에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에는 지금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이 남북국 시대는 결국 통일을 못했죠. 발해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 제2차 남북국 시대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만든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요거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북한에 비해서. 그렇고 네, 1번 봅시다. 1번은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이 쳐들어왔죠. 일본도 중국이랑 같이. 자, 처음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야요이 문화라는 게 이제 있어요. 야요이 문화. 야요이.
요때 얘가 이때 아마 뭐더라? 뭐 토기 만들었나 뭐 그럴 겁니다. 얘네들이. 신석기는 아닌데 철기도 사용했었고 뭐 그런 시대예요. 아무튼 야요이.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한국보다 문화가 한참 떨어졌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일본 문화가 좀 약간 약간 후진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일본 고대 문화. 그래서 그렇고 작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4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의 중심으로 통일국가. 얘는 이제 4세기 때 이제 통일하네요. 우리는 이미 기원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야마토 정권의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고 얘는 야를 좋아하네. 야요이, 야마토. 아무튼 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 했냐?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과 한반도의 선지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게 아스카 문화이다. 아스카 문화. 이걸 아스카 시대라고 합니다.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 정말 일본어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야요이, 야마토, 아스카. 아무튼 아스카 시대에 이제 그 중국 한반도 뭘 받아들였겠어요? 뭐 이제 불교라든지 뭐 천자문 이런 거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이제 뭐지 천자문 같은 거 이거 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네, 일본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 시대가 늦춰지만 각 나라마다 천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천재가. 아무튼 그 아스카 시대에서는 이제 이 인물이 좀 중요합니다. 이 소토크 태자라는 사람, 소토크. 여기 옆에 날개 끝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쇼토크 태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말 얼굴처럼 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쇼토크 태자가 이 불교 장려하고 뭐 그렇고 했답니다.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또 빨간색 해야겠다 잊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중요한 거 잡아야겠네. 일단 그 아스카 시대가 좀 중요해요. 아스카. 그 다음에 이 다이카 계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스카 시대 때는 이제 쇼토크 태자 알아두셔야 되고 일본이 이제 모방하는 거죠. 중국 문화나 이제 우리 백제 고려 신라 이 문화 있잖아요. 이거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일본이 나름대로 이제 문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이카 계신이 이제 645년쯤에 이제 일어났는데 요때 왜 일어났냐 하면 일본도 이제 당나라나 이런 데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우리 삼국시대 때도 이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중국이 이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율령 체제라고 해가지고 법 체제가 있었고, 그쵸? 삼성 육부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나라에. 적용하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황제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런 거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이카 계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좀 따라하는데 그래도 일본의 특색을 살린 거죠. 그래서 7세기 말 다이카 계신 이후에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이제 사용합니다. 일본이야 국호. 그전에는 일본이야 국호가 이제 없었나 봐요. 일본이 태양할 때 1이잖아요. 날일 할 때. 그게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뭐야? 본이 뭐예요? 근본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곳. 그러니까 태양은 고대로부터 뭘 상징하냐 하면 신을 의미하잖아요. 태양신이 제일 높잖아요. 거의 다. 이집트에서도 태양신이 라였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 태양신이 있는 근본 나라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일본 신화에서도 보면 이자나미가 이자나기 그런 오빠 여동생이 이 일본을 만들어요. 근데 둘이 결혼합니다. 이집트 신화하고 좀 비슷하네. 아무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 애가 그런데 이제 일본의 섬도 되고 뭐 산도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하다가 그 여동생이 죽어요. 이제 임신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자 그 오빠인 이자나키가 그 눈이죠. 눈에서 애를 낳아요. 눈이나 뭐 콧구멍 이런 데서 애를 낳아가지고 엽기입니다. 약간 그 애를 낳는데 그 애가 한 명이 이제 그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고 그 태양신의 손자가 그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게 이제 천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덴도 일본 왕이 그러니까 태양신의 뭐 손자인가 그럴 거예요. 손자인가. 그러니까 약간 단군 신화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쵸 그 단군 태어나잖아요. 약간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뭐 천신신앙이라 그래. 천신신앙. 그래서 그 하이아키들은 이제 신과 연결된 거잖아요. 신과 가까운 존재니까. 그래서 자신의 조상을 거의 하나님, 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이면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거 아니라 좀 오래 살지 않을까? 근데 일본 천황은 신의 자손인데 왜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내려왔는데 태양신의 손자가 내려왔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여신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신이 이제 자매인데 한 명은 꽃의 여신이고요. 한 명은 바위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 손자 그 태양신 손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꽃의 여신과 이제 결혼한 겁니다. 근데 꽃은 여러분 금방 이제 저물잖아요. 그쵸? 바위는 굉장히 오래 가는데 대신 이제 못생겼다고 이제 물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 이 손자가 예쁜 이제 꽃의 여신 사귀는데 그래서 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죽는다는 거죠. 바위를 만약에 결혼했으면 오래 사는데 야 이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일단 어쨌든 네 신이면 좀 오래 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꽃의 신이어서 꽃의 신과 결혼해서 그 자손은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꽃은 오래 못 피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개나리나 이제 그런 거 이제 필 텐데 봄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벚꽃 언제 피지? 아무튼 네. 그래서 일본은 또 벚꽃의 나라이기도 하고 사쿠라라고 그러죠, 사쿠라. 그래서 그때 진짜 한창 엄청 아름다웠다가 갑자기 이제 다 사라지죠. 봄비와 함께. 어쨌든 일본이 이때 이제 다이카 개신으로 이제 그쵸. 개신은 이제 뭐, 레볼루션 같은 거 이제 혁명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체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카 시대 때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다이카 개신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당나라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고 이때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일본, 우리는 바로 태양신의 자손이다. 라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일본이 그러니까 되게 자부심이 있겠죠. 그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한다. 천황. 그러니까 하늘의 황제죠. 천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냥 황제잖아요. 황제. 근데 얘는 천황이니까 뭔가 일본이 좀 더 용어 선정에서 더 높아 보여요. 뜻이. 우리나라는 그냥 왕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래 일본 애들은 이제 국뽕이 엄청났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황이라. 와, 네. 어쨌든 그렇고요. 자, 8세기 초 위치를 좀 보세요. 옆에 지도에 1번에 보면 위치를 보면 아스카 시대랑 또 어디야? 아스카 시대, 야마토 정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교토 일본의 수도가 도쿄잖아요. 도쿄가 여기 혼슈 보이시죠? 혼슈 글씨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이쪽 위에 있죠. 나라 여기 지도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 지역인데 지금 일본의 지금 처음에 고대 국가 발생지는 어디예요? 요 색깔 좀 다르게까 파란색으로 그러면 여기죠 지금 여기 현재 있는 도시가 이제 오사카 같은 데에 있어요. 오사카, 교토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아스카 시대 여기가 배를 타고 가면 띠리리리띠띠 가가지고 규슈 지나가지고 슉 가면 이제 그쵸 이게 한반도로 갈 수 있는 곳이죠 요 길이. 아무래도 여기 지금 현재 도쿄보다는 한반도나 중국 가는데 훨씬 더 가깝죠. 교토지 도쿄
그쵸? 여기 파란색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일본도 산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앙에 우리 이 산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아요. 다음 8세기 초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빨간색 맞네. 그 다이카 계신 다음에 8세기 초 당의 장안에 본뜬 헤이조교를 세우고 이곳을 옷수로 옮겼다. 이게 나라 시대다. 지도에 보면 헤이조교로 옮긴 게 가깝습니다. 아스카 시대에서 이 헤이조교로 옮긴 게 이 나라 시대. 나라 시대는 한 70년인가? 오래 못 가는데 이때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불교. 그래서 그 도다이사 같은 대규모 사찰이 발견됐다. 도다이사. 일본에 가면 요거는 이제 볼만하죠. 도다이사. 여기에 보면 그 날개글에 보면 나라 시대에서 이어진 사찰로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그렇죠. 일본에 이렇게 건물에 이런 거 있죠. 막 건담에 이렇게 뿌이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도 가고 싶긴 한데 요즘 일본 가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하도 예언이 이상한 예언이 떠가지고 일본이 가기가 무서워요. 네, 일본. 그래서 뭐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이유가 많아가지고 네, 올해는 좀 자제하려고요. 그렇고 그래서 근데 8세기 중반에는 왕실과 귀족의 대립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왕실은 이제 천황이죠. 천황가가 아무래도 귀족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귀족들도 이제 서로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싸웁니다. 뭐 상대를 암살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는 이 귀족도 이제 그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수를 옮겨요. 도쿄로 옮깁니다. 도쿄. 그 시대를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헤이안이 이제 약간 편안하다, 피스, 약간 이런 뜻이라고요. 옮겨봤자 뭐합니까? 뭐 똑같죠.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뭐 피하는 곳에 뭐 낙원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교토로 옮겼는데 잠깐만 여기가 수도가 교토죠. 교토. 여기 지도로 동그라미 이번 똥이의 지도를 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은 그쵸. 오사카 일대예요. 지금의 오사카 일대. 근데 여기 와서 귀족과 외척의 정치가 심해졌다. 왕권 약했다. 그렇습니다. 왕권 약해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정치가 안 되니까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이제 자기 세력을 이제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이제 무사를 고용합니다. 무사가 이제 그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헤이안 시대 때 무사 고용수 이렇게 밑줄 그어야겠네. 그 다음에 그 지방 있죠. 지방. 기족과 지방 세력이 장원을 늘렸다. 그러니까 장원이 여러분 대토지입니다. 대토지. 그 로마에서 라티푼디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농민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대가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일본 문화가 발달했다. 헤이안 시대 때. 그래서 일본 고유한 문화가 발달. 그리고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일본 고유의 풍습. 그러면 정리하면 일본이 이제 처음에 굉장히 후진 문화라고 얘기했었죠. 후진 문화였는데 이제 야마토 정권 때부터 중국 문화 받아들이더니 얘가 중국을 완전히 이제 모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예요? 다이카 계신이죠. 다이카 계신 때 일본이 이제 당의 율령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일본 이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라 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발달했고 그렇죠? 그리고 당의 장안성을 본땄다. 이것도 밑줄쳐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 시대 헤이조코가 수도인데 여기가 안치래죠. 이때가 이제 일본이 또 계속 나라 시대 때도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귀족하고 왕실하고 싸웠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수를 옮겼다. 그게 헤이안 시대였 헤이안을 옮겼고 헤이안교 이 헤이안 시대고 헤이안 시대가 왔어도 계속 싸웠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뭐 귀족하고 지방 세력이 땅을 계속 그쵸 넓혀 나갔고 농민은 어려웠고 그리고 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를 고용했고 무사를 고용했고 근데 요때는 이제 왜 일본 고유고 문화가 발달했냐면 여러분 이때 그 당나라가 망해요. 당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 안사의 난이랑 항소의 난을 이제 당나라가 휘청거리면서 이제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에 왜 갑니까? 가면 항소가 있는데 안사의 난 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의 문화를 이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자 가지고 이제 문자 만들어요. 가나 문자 해가지고. 일본어 배우는 친구는 이제 뭔지 알겠죠. 그 가나 문자는 주로 외래어 표시할 때 많이 쓰거든요. 히라가나는 이제 그 조금 글씨가 당시 뭐 여자들이 쓰는 용이라고 하고 가나 문자는 좀 남자가 쓰는 문자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뭐 다 쓰죠. 주로 히라가나로 배우고 가나가나는 이제 그 외래어 표기할 때 주로 이렇게 쓰고 뭐 한자 아직도 씁니다. 일본어에서 한자. 그래서 일본어 한자를 좀 알면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배울 때 굉장히 좋고 우리 국어도 거의 80%가 거의 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를 알면 이 동아시아의 3개 국어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도로 치면 이제 산스크리트어 같은 거죠. 약간 근본이 되는 원자죠. 이 언어가 영어로 치면 뭐 유럽어로 치면 뭐겠어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같은 언어의 이제 어떤 근본이 되는 것. 어쨌든 네, 뭐 한자 방학 때 한자를 좀 공부하면 어떨까? 한자 한 5급, 6급부터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학생이라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다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뭐냐?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몇 가지 특색이 있는지 첫 번째는 여기 있네요.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요 네 가지. 요거를 이제 공유하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한자 쓰냐, 율령 있냐, 율령법이죠. 유교 있냐, 불교 있냐 이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해야겠는데 일단 여기 한자, 그 다음에 여기 율령, 그 다음에 유교.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불교 먼저 배웠고 유교 먼저 배웠고 그렇죠. 율령 먼저 배웠죠. 그다음에 한자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안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자 한번 배워보고 싶은 친구도 있겠죠. 한자 4급이 천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자 4급이 그리고 급수가 낮을수록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능력 1급이면 3,500자 정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자를 공부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 외국인인데 서양인인데 한자를 7,000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학원 그래서 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와 서양 사람도 한자 7,000자를 외워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외국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하면 안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가졌는데 여러분 한자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 갑골 문자에서 왔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근데 뭐 7,000자가 아니라 한 700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700자 정도? 6급이 아마 한 500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6급 정도가 맞나? 모르겠네. 6급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급. 300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할만합니다. 한 달 정도 열심히 한 두세 시간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딸 수 있어요. 그렇고 일단 넘어가서 이제 한자가 뭐냐? 한자가 이제 글자죠. 그래서 이 사상 문화 교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글을 써져 있으니까 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어가 안 돼도요. 한자를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했어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 이 사람들이 중국어를 못해도 양반들이 거의 중국에 가가지고 외교할 때 이게 그러니까
글씨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속 터지긴 하겠죠, 그렇죠? 속 터지긴 하는데 그게 뜻을 알아들어요, 한자로 쓰면. 그런데 이제 한자가 사용했고, 근데 한반도에서는 이제 이 한자가 어려우니까 초반에는 이걸 우리말하고 약간 섞은 걸 썼어요. 그게 이제 이두입니다, 이두. 선생님은 이거 뭐 이두근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두근. 그 약간 알통 있잖아요, 이제 이두근, 삼두근, 근육. 이두.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게 소리 있잖아요, 소리 나는 걸 한자의 소리, 음과 이제 유사한 걸 이제 쓴 거예요. 다음에 이제 1번은 가나 문자. 아까 나왔었죠? 그 어떤 시대 때 나왔죠? 가나 문자가? 아스카일까요? 그 헤이안일까요? 헤이안이죠. 헤이안. 그렇고 그다음에 쯔너 문자. 베트남은 쯔너 문자. 아이고, 쯔너 문자. 이런 것들이 다 원래 한자가 기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훈민정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종대왕께서 그렇죠? 한자 이런 거 다 한자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순수.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문을 많이 공부했던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갑자기 왜 오랑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율령은 이제 법체제이고 이 율령체제에서 그 정치체제를 보면 이제 당의 삼성육부 같은 거 있죠. 삼성육부 이런 것도 이제 법 안에 있는 거죠. 삼성육부제. 그다음에 중앙집권체제 확립. 이런 것에 이제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권 체제는 중앙에서, 그쵸? 국가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즉 왕이나 황제가 전국을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 통치. 그렇고 그리고 수도도 이제 본따요. 당나라에 가면 이제 장안성 안에 들어가면 장안성이 좀 크잖아요. 좀 큽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 같은 거예요. 약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도로라든지 건축물이 딱딱딱 바둑판처럼 딱 되어 있으니까 사신들이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발달한 걸 보고 우리나라 가서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왕이나 뭐 일본 왕이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왕 입장에서도 그거 되게 좋은데 해봐 해서 이제 만들었겠죠. 이제 장안성 같은 거를. 그렇고 이제 그 발해라든지 일본의 아까 헤이조쿄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이 장안성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유교는 통치 이념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과 효잖아요. 충성과 효. 그러니까 유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신하는 무조건 충성해야 되니까. 통치 이념과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니까 뭐 정치 이념도 되고 사회 규범도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공자를 모셨다. 공자를 모시는데 그 공자 모시는 무덤을 문묘라고 합니다. 문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균관 대학교에 있어요. 성균관 대학교에 공자를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 지능캐가 되는 거죠. 한자로 돼 있잖아요. 요 외국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나. 그러니까 한국적 생각을 하는 나가 있고 영어를 배워서 영어적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양인처럼 생각하는 내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캐가 생기는 거예요, 부캐가.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데 서로 이제 그 캐릭터끼리 서로 협력할 수 있잖아요. 또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서 창조력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어는 뭐든지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지능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나를 확장하는 거죠. 나 자신을. 그런 거,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본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그렇죠. 얘기를 이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양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고대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높이는 겁니다. 어떤 영혼의 능력이라든지 이거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 공부했다고 해요. 그렇고 그러니까 영어나 뭐 일본어, 중국어 공부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하루에 꼭 1시간 이상씩 꼭 공부하시고 뭐 그런 지금도 뭐
그 이상 공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요. 그 다음에 뭐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인구수도 적고 그쵸 또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 뭐 적어도 10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옆에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는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우리 뭐 발표 시간 때도 그쵸 그 인도 있죠 인도 그 석가모니 그때도 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윤회 사상 같은 거 그쵸 그래서 업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왕이 되었다고 이제 왕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평민이나 이제 노예들은 적어도 왕보다는 그 착한 짓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지위로 태어났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왕실보를 주로 받은 거죠. 왕실보. 그리고 그 부처님을 이제 모시는 그것을 이제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절. 그리고 부처님 형상을 만드는 석굴. 그러니까 석은 이제 바위석이잖아요. 굴은 굴이고.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석가모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근데 그 부처님의 모습도 좀 특색이 있죠. 다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뭐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장이 나와 있죠. 한자, 율령, 유교, 불교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같이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다? 다 똑같지 않다.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면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한자 보시면 한자. 한자를 알면 표지판을 읽거나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번에 보면 여기 도쿄라고 동경이라고 써져 있죠. 동경, 그 동력 동자, 그러니까 이스트 동쪽이고 경은 수도 동자, 동쪽에 있는 수라는 뜻이죠. 동경. 그래서 여기 요 글자가 지금 히라가나입니다. 히라가나. 그래서 도쿄라고 이제 써져 있죠. 도쿄.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이제 알파벳을 써있죠. 도쿄.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 공원, 올림픽 파크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원이라고 한자로 써져 있죠. 공원이라고 좀 크게 할까? 옆에는 작아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국은 이제 간자체라고 해요. 이게 한자를 좀 줄였습니다.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우리 여기 세 번째 글자에 보면 북 동서남북 갈 때 경 이거 북쪽에 있는 수도니까 여기가 베이징이겠죠. 베이징 서점 북경 서점이라 써져 있는데 여기는 갈 왕자고 이게 뭐더라 모르겠네요. 그래서 to Beijing West Railway Station 이라고 해가지고 to는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o 베이징 북경 서쪽 레일웨이 스테이션 쪽이다 라고 화살표 발랑 써져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이제 한자를 좀 알면 이제 편안한 거죠. 이 삼국이 한중의 삼국이 안대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 또 영어로 또 잘하시니까 영어로도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자료 이발해 보면 이제 유교가 있고요. 유교 어디 보자. 그래서 공자 사당이 있다. 유교리에 아무래도 그 만든 사람이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잖아요. 공자. 중국에는 이제 대성전이 있다. 공묘. 세계유산이네요. 여기가. 여기 산둥성이면 되게 가까운데? 한국에 되게 가까운 데인데요. 산둥성이면. 나중에 여건 한번 되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한번. 공자 여기 대성전 한번 가보고. 근데 중국도 지금 예언에 의하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아, 정말. 네, 그냥 한국에 있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 돈이 없어요. 네. 이러고, 아니야, 가야겠어.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묘 대성전. 문묘. 문묘가 이제 공자 묘덤이에요. 문묘라는 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울에 있고, 이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거의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렇고,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중에 인서울로 대학 가면 이제 성균관 정도는 이제 갈 수 있잖아요. 놀러라도. 그렇죠? 뭐 성균관 대학교 갈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교.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무슨 불교를 받아들였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인도 역사에서 대승불교 받아들였죠. 그쵸? 그리고 중국어 이렇게 르먼 보면 요게 이제 그 황제의 모습을 닮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석굴이니까 이것도 돌에 이제 쪼개서 그러니까 동굴을 만든 거죠. 바위 쪼개가지고. 그다음에 석굴암은 요거는 크기는 작은데 요게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요 왜 미스테리냐면 요게 이제 굴실에 있는데 여기에 습기 같은 게 안 찬대요. 그게 어떻게 통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오묘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던 한 100년 전에 요걸 이제 훔쳐가려고 했어요. 석굴암 도굴 사건. 그런데 이거 끄집어내려고 이제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끼가 낀다고 합니다. 습기. 일본이 이거를 그 기술로 못 막았어요. 재밌죠. 신라는 이거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건데 1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지금 그 일제시대에는 1000년이나 더 발달된 시대인데도 그거 원상복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습기 빼는 뭐 그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면 뭐 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앞에 가시면. 근데 선생님 이거 되게 몇십 년 전에 간 거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묘한 표정이 우리나라 이제 석굴암. 네, 일본 도다이사. 아까 도다이사 봤었죠? 그 나라 시대에 있었던 나라 시대. 그래서 그 장안성을 모방했었던 그 나라 시대에서 보면 요게 되게 커요. 대불이잖아, 대불. 그쵸? 대불. 그 큰 불상이라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또 예언 때문에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 율령체제. 그래도 일본에 왜 동그라미 안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도 이렇게 동그라미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율령은 그러니까 법 같은 건데 그 법을 보면 여러분 이제 헌법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있고 뭐 그런 거 다 이제 헌법 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사람이 지켜야 할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 조직도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 국가 체제는 삼성 육부제였잖아요. 그걸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발해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걸 이제 그 빌린 거죠. 근데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독자적.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건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 발해인데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이 명칭이 좀 달라요. 이 발해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일본은 왜 천왕이지? 그냥 일본 왕이라고 하면 안 되나? 천왕이라고 썼네요. 얘도. 와. 일본 애들은 스스로 천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천왕이라고 썼어.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죠. 삼성 육부인데 성이 없고 관이죠. 그래서 여기 이관, 태정관, 신기관에서 이관이 있고 그다음에 성이 하나, 둘, 셋, 넷, 8성이죠. 8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본도 일본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자,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뭐였어요? 오늘 배운 거? 그렇죠. 동아시아 문화권이고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 크게 이렇게 배웠고 한국에서는 이제 고대 국가의 고조선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삼국시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남북국시대가 나왔습니다. 남북국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통일신라랑 발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일본 고대에서는 야가 많이 나옵니다. 야야.
그래서 야요이, 야마토 정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에서는 쇼토코 태자 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긴 태자가 있었다. 말상. 그래서 불교를 장려했고, 그다음에 다이카게시는 이제 당나라에서 배우고 온 유학생들이 이거 일본에 당나라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한 개혁이죠. 다이카게시. 그래서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고 여긴 천황이라서 나는데 천황을 부르고 일본 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아까 태양신 얘기를 좀 해드렸죠. 일본의 그 전설이야.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로 옮겨가지고 도다이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 간의 대립이 귀족 간의 이제 대립이 심해지니까 이제 또 수도 옮겨가지고 거기가 이제 헤이안 시대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 때는 이제 당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했다. 뭐 가나 문자 나오고 무사는 그죠 자기 보디가드죠 사실은 저기 귀족하고 지방 세력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나왔고 이 무사들이 나중에 힘이 세지면서 이제 사무라이 정권이 이제 만들어져요 여러분 뒤에는 일본의 중세 시대 때는.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한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두로 이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가나. 난 왜 가나 초콜릿이 생각나지? 가나 초콜릿이 되게 예전에 인상 깊었어요. 그 광고를 항상 그 예쁜 여자를 이제, 당시에 이제 탑 탤런트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가나 초콜릿, 그것도 있고, 그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무슨 아다지오 곡 같은데, 기타였나? 그 아다지오 곡이 그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네, 찌너 문자는 약간 재밌어요. 왜 찌너문이지? 아무튼 이건 네 베트남이 그렇고, 율령은 약간 법이죠. 법인데 국가 조직도 들어간다. 그래서 삼성 육부제,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당의 그 장안성을 본떠서 수도를 조성했다. 특히 발해와 일본에서요. 유교는 통치 이념이다. 왜냐하면 충성을 중시하니까. 그리고 공자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다? 문묘를 세웠다. 문묘. 묘는 이제 묘지잖아요. 묘지. 문은 이 공자니까 문성왕이 되거든요. 문성왕. 문은 학문이잖아요. 학문. 글. 그러니까 학문의 이제 왕이다 해서 문성왕이라고 나중에 이제 올려줘요. 이거 공자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문성왕의 묘지기 때문에 문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묘.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성균관대학교 쪽에 있다고 얘기 드렸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고 절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죠. 문명인지 어딘지. 근데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겠죠. 불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 왜냐면 부처가 그렇죠. 뭐 부처 자체가 일단 석가 이제 저거잖아요. 크샤트리아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렇고 윤회라는 것도 믿었고 그래서 이제 뭐 불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찰이라든지 석불사라든지 이러한 어떤 다른 것까지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이 있었다. 그게 뭐다? 한자, 율령, 유교, 불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옛날에 젓가락도 있었는데 뭐 사회체계는 젓가락도 있지 않나요? 젓가락 문화?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